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준비했던 건 5월 달에 있는 여러가지 이슈 내용 좀 정리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번엔 가장 핫한 코인이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그 내용 또 전달을 드리는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중국에 따른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연기금들이 자금을 계속 빼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쿠프펀드가 전 세계 2%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규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큰 펀드들이 거의 다 자금을 빼고 있다. 어느 쪽에서 중국에 있는 자본을 많이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큰 선들이 다급한 중국의 손절에 따른 시그널을 과연 이걸 위기로 봐야 될까 아닐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이 달리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투자 빈도가 상당히 높은 와중에도 이번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대부분 한국과의 미국과 일본에 있는 이런 동맹 부분이 조금 더 완고한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부분에 따른 공격성이 워낙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긴장감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요. 내년에 대만의 총통선거 1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도 내년 연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고조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조가 되면 저번에도 요 그림짤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네, 비트코인이 저장과 이동수단에 최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이렇게 주식 비중을 축소를 했다라고 하면 이 대기성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냐, 어느 나라 쪽으로 또 흘러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풀 희망회로로 돌렸을 경우에는 미국의 그 혁신 ETF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땡큐인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많이 투자를 했던 비중이 빠져나가면 대체 자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이라는 자금의 성향은 어떠하죠?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1년 동안 뭐가 됐든 간에 그대로 그냥 대기성 자금으로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게 성장주나 혁신 ETF 쪽으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코인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따른 향후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매각 방안 부분인데, 아무래도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 법정관리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 미국의 대형은행 구제금융 방안으로도 갈 수가 있다. 요즘은 JP모건 이런 쪽이 이야기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각하는 처리로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자금이 얼마나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냐, 특히나 USDC 마켓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3년 3월에 점도표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제 6월 달에 한 번 더 나오죠.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니까 6월 달 또 되면 제가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에 있는 25bp 인상 추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일단 머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6월달까지 또 올릴 거냐 아닐 거냐, 아니면 6월달에 안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수 기제에 따른 멘트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5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중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PC 물가 부분을 과연 연준이 생각했던 장기적인 그 스탠스에 있는 높이가 2% 초반대를 계속 고수해왔던 그 측면을 과연 상향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길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꼭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대부분 우리 뭐 30대가 이번에 대출 금액도 꽤 많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런 금리에 있는 추세도 좀 잘 공부를 해놨다가 그런 거 적재적소에 맞춰가지고 재조정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겠죠. 20대, 30대 빚이 가장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30대가 이번에 23년도 기반으로도 가장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5월 달에 FOMC 회의 개최 25bp 기정 사실화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인상폭과 정책 선명서, 그리고 파월의 또 발언. 그러니까 이번에 크립토 항상 불변의 법칙이죠. 기준금리 때 변동폭 컸고, 정책 선명서 나왔을 때 변동폭 컸고요, 파월의 발언이 있었을 때 변동폭 커졌죠.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이번 주 부분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매우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고용보고서도 나오고요, 제조업지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수도 나오고, 구매자 관리지수,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됐으니 6월달에 이제 부채 상한 조정안 이제 마감일이라고 볼 수 있는, 암묵적 마감일이라고 볼 수 있는 6월달 부분이 거의 가까워지니까 5월달에도 그런 진통에 따른 메시지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시고요. 현물, 선물 거래량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9배 정도 많아졌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크립토 캘린더 내용을 보게 되면 5월 첫째 주에 있는 블러의 에어드랍, 그리고 썬더터콘 하드포크, 그리고 수위의 맨넷 런칭이 2일, 3일날 있고요. 솔브 컨테스트 파트너십 발표도 3일날 있습니다. 퓨처리스트 에이스 도메인 출시도 7일, 짐바브웨어에서 금기반형 디지털 토큰 발행이 8일, 빗썸 제노 토큰 거래 지원 종료도 8일, 칠리즈 메인넷 2.0이 10일, 갈라 V2 토큰 드랍이 15일, 아마존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이 15일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5월 중에 라이도 부분에 따른 인출에 따른 영향성은 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계속해서 유심하게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나무 람다 256에서 5월 19일 루니버스 웹 3.0 데이가 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USDC 유통량 감소세가 계속 지속하니까 모니터링 아까처럼 불확실성 아직도 남아져 있으니 좀 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또 이번에 보게 되면 바이낸스 랩스 90억 자산 보유 전년 대비 2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퀀트 지표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이 내용 좀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트레이딩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투자 영역이지만 역설적으로 경쟁을 위한 본인 스스로 진입 장벽을 구축해야 되는 가장 고독한 투자 영역이기도 하다. 고독을 못 참고 자기 탐욕에 취하거나 차트에 빠져 일상을 소홀히 해서 투자도 잃고 일상도 잃어버리는 아주 인생이 타락하는 형태로도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 주변에서도 수두룩 빽빽히 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에 매몰되지 않고 힘을 쏟아야 할 때를 좀 타이밍 잘 맞춰갖고 구분해서 본업도 챙기고 육아도 챙기고 자유시간도 챙겨서 좀 건강하게 트레이딩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보고 상당히 공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3년도 투자하면 좋은 코인 순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퍼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뭐 AI 도지, 러브, 런치패드, 에코테라, 디렌스, 메트로폴리, 소드 오브 블러드, 로보테라, 시큐어버스, 타마 도지, 배틀 인피니티, 럭키 블록, 디파이 코인, 마이 프리덤 코인, 폴리곤, 샌드박스, 이더리움, 엔진, 디센트럴랜드, 커브, 팬케이크 스와, 솔라나 정도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그 다음으로 3월 분석 USDC 디패깅 발생 기간 아발란체 C체인 거래량이 급증했었을 때 좀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거래량 증가는 트레이더 조화의 USDC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 심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트레이더가 많았다는 걸 암시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1일 트랜잭션 수에 올해 들어 증가 추세가 뚜렷하는데 인스크립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디널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비트코인 기반 NFT 인스크립션 등장의 주요 원인을 꼬집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가장 핫한 AI 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뭐 아비 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알아서 뭐 부르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분석했던 것도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제나 그래 왔지만 무지성 투자를 하고 돈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꼭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할 때 꼼꼼히 하면서 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주의 내용을 먼저 또 써놓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아비도지라고 부를게요. 네. 아비도지 민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도지에는 총 유통량이 너무 많다, 너무 고평가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아비도지의 스테이킹과 복권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오늘처럼 오르면 좋지만 내일 10% 떨어지면 손해이니까 복권 환율이니까 참고하세요. 560명 상금 받고 18,950 참여이니까 한 풀당 2에서 3% 확률로 5,000 아비니까 되면 한 8,000달러 정도 버는 것 같으니 가차에 탕진의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좀 해라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비도지 부분에 따른 측면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이 아비 코드라고 합니다. 아비 코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비 도지가 약간 좀 높게 도박성이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아비 코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비 코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 과연 이 코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까지는 아직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사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래도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비도지는 아비 코드를 뽑기 위한 추천권의 코인일 뿐 특별한 가치나 기술 따위 없으며 어딘가 상장에 아비의 코드가 될지 아비도지가 추가로 될 일은 없을 것 같다. 뽑기권에 지금까지 비쌌지만 나중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 번쯤 참고하기 바라겠고, 결론에 아비도지는 물량이 줄고 아비 코드의 물량은 늘어나게 됐고 결국에 물량의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비 도지에 있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요, 미쳤습니다. 진짜 거의 사토시 기준점으로 거의 한 3,000 사토시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뭐 얼마냐? 뭐 보이지도 않게끔 뭐 거의 10만 위치에 있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민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가 용기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뭐 하시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셨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식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에만 주로 쓰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계셔서, 네, 대부분 블로그 부분을 쓰고 세컨 채널에도 가끔 올리긴 하지만 가장 빨리 업로드 되는 건 블로그 위주로 글을 작성을 합니다. 가끔 또 좀 심도 있게 글 쓸 때는 코인 관련된 내용도 좀 쓸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에이다 관련해서 USDT에 뭐 유의 종목 뜬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디 거래소에서 떴는지를 좀 명확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정치적인 발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죠. 네. 왜 했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코인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됐든 간에 한 번쯤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코인을 다루는 관점에서도 뭐 세계적인 뭐 외교 정치나 이런 부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에 있잖아요. 왜냐면 코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불 결제 시스템에 있는 이란에 있는 시스템 구도도 같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은행에 있는 시스템 부분도 어느 정도에 있는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산적인 역할로도요. 그래서 민감한 내용일지라도 그래도 그 시점 구간마다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불편해하시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같이 다루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월달 가장의 달입니다. 예, 뭐가 되었던 간에 가장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본인의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 이런 부분도 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한없이 아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5월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 내용. 네. 일상의 차트에 빠져 살지 마라. 그러니까 즉 제가 매번 이야기했던 인생 그래프가 있는데 너무 인생 그래프 부분을 너무 많이 망가지면요. 무언가를 얻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잃어야 됩니다.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는 건 아마 인생을 살아보았으면 아무래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인생에 있었을 때 나한테도 중요한 아주 매우 돈보다 더 소중한 그런 부분은 꼭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5월달은 그런 날로 제발 한 번쯤은 쉼표로 쓰시길 바랄게요. 네.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